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오늘부터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어린 시절에 읽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20년 넘게 스터디셀러로 읽히고 있고요. 특히 이런저런 도서관이나 교육청, EBS 같은 곳에서 청소년 추천 도서로 많이 꼽았던 책이기 때문이에요. 내용은 5살짜리 어린아이가 인디언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자연과 어울려 살아가는 소박하고 담백하며 또 그렇기에 마음이 더없이 풍성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이거든요. 제 방 책꽂이에 꽂힌 지 한참 되었는데 저도 이제야 읽어보았습니다. 별 기대 안 하고 집었는데 글이 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따뜻하게 읽었어요. 그런데 글을 나눠드리기 전에 짚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포리스트 카터가 사실은요, 백인 우월주의 테러 단체인 KKK단의 리더로 활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흑인들에 대한 마구잡이 테러도 일삼았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전력을 감추고 50세가 다 되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담은 이런 아름다운 책도 썼어요. 이랬던 사실이 훗날 밝혀져서 커다란 논란이 됩니다. 심지어 오프라 윈프리는 이 책을 극찬했다가 나중에 KKK단 사실을 알고 추천을 취소하기도 하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도 이 책을 방송하지 않으려고 했다가 2가지 이유 때문에 마음을 돌렸습니다. 우선 첫째는요, 작품 자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인디언들의 삶과 사고방식을 담은 이 책을 읽는 내내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요즘처럼 경쟁, 성공, 돈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에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란 어떤 것인지 인디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다른 분들께도 저처럼 가슴 따뜻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째로 저자는 KKK단 활동을 하면서가 아니라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것을 회상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그가 젊은 시절의 잘못을 조금쯤은 뉘우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랄까 바람 같은 것을 가졌습니다. 글과 말은 사람의 내면을 드러냅니다. 따뜻한 글을 쓰는 사람의 마음은 그 순간은 적어도 따뜻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글을 쓰는 동안에 포리스트 카터는 따뜻한 마음을 품었을 테니까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도 평생 KKK단으로 산 것보다 나이 들어서 이렇게 올바른 길로 조금쯤은 움직인 편이 훨씬 낫지 않나 싶어요. 글은 무척 아름답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지점도 있고요. 그러면 함께 들어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난로에서 옹이 많은 소나무 땔감이 타닥타닥 기름 튀기는 소리를 내며 타는 동안 가냘픈 몸집의 할머니가 저녁마다 흔들 의자에 앉아 콧노래를 부르면서 목하신 한 켤레를 만드는 데는 꼬박 일주일이 걸렸다. 할머니는 먼저 갈고리 칼로 사슴 가죽을 찢어서 끈을 만든 다음 빙 돌아가며 테두리를 꿰맸다. 이렇게 해서 구두가 완성되자 이번에는 그것을 물에 담갔다. 이 젖은 구두를 신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두를 말리는 일은 내 몫이었다. 이렇게 말리면 신발이 발에 딱 맞아 공기처럼 가볍게 느껴진다. 그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멜빵 바지를 입고 잠바 단추를 잠그고 난 나는 드디어 목화신 속에 가만히 발을 집어넣었다. 주위는 아직 어둡고 추웠다. 나뭇가지를 뒤흔드는 아침 바람조차 불지 않는 이른 시각이었다. 할아버지는 새벽에 일어나면 산 꼭대기까지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셨다. 그러나 깨워주겠다고는 하지 않으셨다. 남자는 아침이 되면 모름지기 제 힘으로 일어나야 하는 거라면서. 그렇지만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 여러 가지 시끄러운 소리를 내셨다. 내 방 쪽 벽에 쿵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유난스레 큰 소리로 할머니에게 말을 걸기도 하셨다. 사실 나는 그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눈을 떴다. 덕분에 한 발 먼저 밖으로 나간 나는 개들과 함께 어둠 속에 서서
할아버지를 기다릴 수 있었다. 아니, 벌써 나와 있었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놀랍다는 얼굴로 말했고 나는 예 할아버지 하고 뿌듯한 자랑이 묻어있는 목소리로 답을 했다. 산은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 천천히 하품을 하고 있었다. 하품으로 토해낸 미세한 수증기들이 공중으로 흩어졌다. 해가 나무에서 죽음의 갑옷인 얼음을 서서히 벗겨감에 따라 산 전체에서 살랑거리고 소곤거리는 소리들이 되살아났다. 할아버지도 나처럼 눈을 모으고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 아침바람이 나무 사이에서 낮은 휘파람 소리를 일으키는 것에 맞추어 산의 소리도 점점 커져갔다. 산이 깨어나고 있다고 할아버지가 이야기했다. 그때 나는 다른 사람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을 할아버지와 내가 함께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라는 걸 깨달았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는데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저 멀리 하늘 가장자리 쪽에서 얼룩 같은 것이 점점 커지며 다가왔다. 스키 선수처럼 순식간에 나무 꼭대기 위 하늘로 날아온 그 새는 날개를 반쯤 접더니 메추라기를 향해 날아왔다. 할아버지가 쿡 하고 웃으시면서 저놈은 매의 한 종류인 탈콘이라고 하셨다. 메추라기들이 후두두 날아오르며 잽싸게 숲 쪽으로 달아났다. 그런데 그만 한 마리가 처지고 말았다. 매는 바로 그놈에게 달려들었다. 깃털이 하늘로 흩어지고 두 마리 새는 한데 엉켜 땅으로 떨어졌다. 매의 날카로운 부리가 메추라기를 연방 쪼아댔다. 잠시 후 다시 하늘로 날아오른 매의 발톱에는 죽은 메추라기가 쥐어 있었다. 나는 울진 않았다. 하지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나 보다. 할아버지는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슬퍼하지 말거라, 작은 나무야. 이게 자연의 이치라는 거다. 탈코는 가장 느린 놈을 잡아갔어. 그러면 느린 놈들이 자기를 닮은 느린 새끼들을 낳지 못하거든. 또 느린 놈 알이든 빠른 놈 알이든 간에 가리지 않고 메추라기 알이라면 모조리 먹어치우는 들쥐들을 잡아먹는 것도 저 탈콘들이란다. 말하자면 매는 자연의 이치대로 사는 거야. 메추라기를 도와주면서 말이다. 그게 바로 이치란 거다. 누구나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가져야 한단다. 사슴을 잡을 때도 제일 좋은 놈을 잡으려 하면 안 돼. 작고 느린 놈을 골라야 남은 사슴들이 더 강해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도 두고두고 사슴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거지. 꿀벌들만 자기들이 쓸 것보다 더 많은 꿀을 저장해 둔단다. 그러니 곰한테도 뺏기고 너구리한테도 뺏기는 거야. 또 우리들한테 뺏기기도 하지. 그놈들은 언제나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쌓아두고 싶어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아. 뒤룩뒤룩 살찐 사람들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그러고도 또 남의 걸 빼앗아 오고 싶어하지. 그러니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고 나면 또 길고 긴 협상이 시작된단다. 조금이라도 더 자기 몫을 늘리려고 말이다. 이야기를 마친 후에 우리는 산길을 따라 왔던 길을 도로 내려왔다. 야생 칠면조 함정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해가 우리 머리 위에 높이 떠 있었다. 아직 함정은 보이지도 않는데 칠면조 소리부터 들렸다. 칠면조들이 함정으로 파놓은 구덩이에 빠진 것이다. 할아버지는 배를 깔고 엎드린 채 구덩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커다란 칠면조들을 끄집어냈다. 할아버지는 다리를 묶은 칠면조들을 땅바닥에 늘어놓았다. 모두 6마리였다. 그놈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다. 나이는 대충 다 비슷한 것 같다. 벼 두께를 보면 나이를 알 수 있거든. 우리는 3마리면 충분하니까 작은 나무야. 네가 골라보렴. 나는 그놈들 주위를 빙 돌다가 탕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 놈 한 놈 자세히 관찰했다. 신중해야 했다. 결국 나는 손과 무릎으로 땅바닥을 짚고 칠면조들 사이를 기어다니면서 비교를 하고 나서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3놈을 집어낼 수 있었다.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머지 3마리의 다리에 묶인 끈을 풀어주었다. 풀려난 놈들은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저 아래쪽 산 허리로
달아나 버렸다. 네,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포리스트 카터의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제우의 서재, 네이버 블로거 생의 즐거운 편지, 카카오 브런치 한지우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제우의 서재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 고민하며 쓴 제 첫 번째 에세이, 노력이라 쓰고 버티기라 읽는, 그리고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어떻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인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서,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혼공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